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최근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제이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제이웨이 하면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번 영상 제이웨이에 대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죠. 자, 제이웨이를 찾아보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제이웨이 이 녀석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면서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야기 드렸던 시점이 지난 10월 8일 날짜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형, 어, 리니지 M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전에 제가 그 이야기 드렸던 거는 그 기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기법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이제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갔는데 JEA만 이제 부진하더라. 이제 그래서 JEA에 대해서 이제 기업 분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그 JEA에 대한 기업 분석을 다시 한 번 더 좀 요약해서 설명해 보자면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지만은 좀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려 보면은, 과거에는 주가가 잘 올라왔었어요. 근데 올라왔던 시기였는데 이제 2016년도까지는 주가 올라오다가 계속해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부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황이,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미디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미디어 사업은 사실 좀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 똑같은 미디어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미디어 사업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PC방의 멀티 영화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호텔이나 모텔에 이제 TV VOD라던가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청 컨텐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영화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DVD 방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관련 업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에 1인 1미디어 시대, 그러니까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시청하는 시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데 들어가서까지 뭐 영화를 찾아본다거나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업황이 이제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실적 측면에서도 계속 이제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요점은 어디였냐면은 여기였죠. 최근 이제 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저점을 찍고 지수가 야금야금 돌리면서 제이웨이도 같이 이제 돌리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 눌림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런 업황에 대한 부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기술적인 자리보다는 좀 이제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빠져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전 영상에 담겨 있고, 그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가 이제 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지금 제가 JWA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차트가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급등이 나왔던 시기, 즉 수급이 불균형이 잡히면서 나온 시기, 거래량이 터진 시기를 보면은 이제 이날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부터 이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터진 시기를 보니까 11월 11일 날짜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짜 이후로부터 이제 최근 부진했던 움직임과 달리 거래량이 몰리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1월 11일 이후부터 나온 공시들, 이전 공시들은 크게 상관할 건 없지만은 이제
11월 11일 이전에 살펴봐야 될 건 일단은 10월 말일에 나왔던 유상증자권에 대한 부분. 근데 이건 사실 기업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공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11월 11일 이후부터 나온 공시들이 보면 뭐냐면은 소송, 그리고 경영권 분쟁, 소송 판정, 소송에 대한 내용들이죠. 전부 다 소송 관련된 내용들인데 과연 어떤 문제로 소송을 걸었냐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하나 보입니다. 11월 13일 날 헤드라인이 뭐라 나와 있냐면은 JA의 최대 주주 현 이사진에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뉴스 기사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면은 JA의 현재 최대 주주인 김병건 이제 이사장이 현재 경영진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기한 이유는 최근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역시도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쭉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그 주주 구성원들을 보면은 지금 JWA의 최대 주주가 김병건 15%고 그다음 리더스 기술 투자가 12%, 그다음에 이제 전 재미니 투자라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재미니 투자죠. 이 재미니 투자가 이제 굉장히 낯익은 이름인데 제가 이전에도 어느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일단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이 투자 그룹이다 보니까 결국에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김병건에게 사실상 이제 인사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결국에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하고 업황이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회사가 잘 되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런 소송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얘네가 진짜 기업이 안 좋아서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사실상 최대 주주가 먼저 그냥 팔고 나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지분을 그냥 전부 팔아버리고 나가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소송을 거는 이유는 물론 얘도 이제 그냥 팔고 나가면은 이제 이 가격에 전부 다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더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팔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은 일단 그거는 최후의 카드고 일단 뭐 최근 미디어 신장도 좋아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또 루트를 개척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안을 이게 영업이익 적자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최대주주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의사를 결정한 시점이 11월 11일 이후부터 그런 기대 수급이 붙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이미 가이드가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관련해 동종 업종 비슷한 유사 업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쪽으로 구축해 나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전략을 세워본다던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 기간에 그거를 단기간 만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최근 미디어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2웨이도 함께 올라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이유로 보면은 지금 미디어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삼성출판사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제 그 다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제2웨이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 차트를 보면은 나쁘지 않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2웨이도 미디어 관련주라고 해서 올라오긴 했지만은 이야기 드렸지만 요번에 이제 최대 주주의 소송 관련된 이슈 때문에 수급이 붙어서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 역시 이것도 기대감에 움직이는 수급이기 때문에 요 기대감이 이제 꺾이는 그러니까
차트가 계속해서 마냥 쭉 올라갈 수는 없죠. 얘도 한번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조정이 이제 최근 이 거래량이 터진 수급 주체들에 의한 매도 물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할 테고, 이제 그 꺾이는 분위기를 타게 되면은 얘도 다시 한번 더 이제 쭉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이 크게 제가 대중소로 나눠요. 이거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가가 이제 수급이 붙고 매수가 붙어서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대, 중, 소자리가 호재가 있는데, 대자리라 호재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실적 증가, 업황 호재에 대한 부분, 우상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 삼성전자라던가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왔죠. 이런 것들 대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중짜리 호재라는 것은 원래 얘네가 하고 있던 기존 사업이 있어서 적정 주가를 이루다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하나 더 진행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제조업인데 공장을 하나 더 늘리게 된다던가, 그러면은 그 공장이 가동되는 만큼 이제 공급량을 맞춰주게 된다면, 수요량을 맞춰주게 된다면은 실적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 증가를 하게 되면은 기존 주가에서 공장이 증설된 만큼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레벨업 되는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짜리 호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가 다음이 뭐냐면은 소짜리 호재는 원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떤 이벤트로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뭐 최근 예를 대선 테마주라던가 아니면 뭐 전기차 관련주 뭐 그냥 테마를 탄다던가,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단발성인 호재를 타게 되면은 결국엔 다시 주가는 과거 주가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걸 이제 소짜리 호재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이웨이가 이제 소짜리 호재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현재 경영권 최대 주주가 여기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소송을 묻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 일단 뭐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채찍질 하는 거죠. 좀 열심히 해라라고 채찍질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수고 붙은 거고, 근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채찍질을 받고 얘네가 이제 뭐 열심히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실적 적자를 흑자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시를 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좀 기간적으로도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근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은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원래 주가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야금야금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오는, 만약에 이제 업황이 좋거나 이제 그런 긍정적인 아이템을 제시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이번 급등을 너무 눈 돌아가서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 일단 네 가지였죠.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려 보면은, 첫 번째가 업황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전 영상들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전에 찍어드렸던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10월 말, 11월 때 찍어드렸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코스닥 시장의 포지션이었어요. 지금 현재 혼조세 변곡점 구간에 들어와 있고, 여기서 이제 상승 아니면 하방이 나올 건데, 개인적으로는 하방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인맥주라던가 이제 인물 관련주들이었죠. 정치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장에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 이제 좀 시총 적은 이제 좀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몰려서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낙연 관련주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테마주들의 급등을 이야기를 했었고,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외인기관 수급을 기대를 해본다면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미디어와 반도체 시장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미디어 쪽에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반도체는
뭐 더 두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이웨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제이웨이도 그렇지만은 지금 미디어 시장 쪽의 종목들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미디어 시장 계속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되 얘네가 올라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러니까 사업 업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제2의 얘처럼 단순 어떤 테마를 타가지고 이슈를 타가지고 그냥 이런 지금 미디어 상승 분위기에 편입을 해서 올라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요거는 뭐 시간만 투자해서 조금 검색을 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JA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